합니다. 자, 공통접선 방금 했던 거 풀이를 해주면 이차함수하고 뭐 3차함수가 있는데 얘네가 x가 1이라는 점에서 무슨 접선을 가졌다 했어? 공통접선. 그러니까 그림 대충 그려주면 이런 거야. 아래로 흐르는 이차함수가 있고 얘를 f라고 하고 요 3차함수점 생긴 걸 g라고 하면 3차함수라는 녀석이 공통접선을 가졌다. 이거 f라고 하고 이거 g라고 하면 x의 좌표가 누구일 때? x의 좌표가 1일 때 공통의 접선을 가졌다. 됐어? 그럼 니네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F한테 1을 집어넣으나 G한테 1을 집어넣으나 결과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 그럼 F1 F1하고 G1이 똑같다. 그럼 F1은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G1이라는 녀석은 B 더하기 A가 되는 거네. 됐어요? 그래서 B가 얼마나 되는 거야? 1이 된다. 1 됐어? 네. 됐죠? 네. B가 1이다. 그 다음 요 지점에서 F한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나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F라는 함수의 X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G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1을 넣어주면 G라는 함수의 X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같다. 이랬어? 그럼 F를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G를 미분해주면 3x제곱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2 플러스 A가 G라는 쪽 미분한 거 1 넣어주면 3이나 G가 똑같다. 그래서 A가 얼마나 되는 거야? 1이 된다. 1 됐어? 근데 얘네들이 X는 1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졌다는 말은 두 그래프가 저 1이라는 지점에서 뭐하는 상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접하는 상태로 그려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지워도 되죠? 네. 쉬우니까. 왜? 지워야 돼? 삼계탕 먹었어? 중복이래, 중복. 중복 뭔지 알아? 아이고, 더워. 자, 그 다음 4-3번 보면 3차함수 위에서 아니 2차함수 위에서 접선이 3차함수에 뭐 했다고 했어? 접했다고 했지. 그럼 얘는 조금 전에 문제는 틀려. 조금 전은 X좌표가 1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졌다 했고 지금 문제는 몇 차함수에서? 2차함수 위에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거든. 이 점에서 뭔 선을 그렸더니 접선을 그렸더니 몇 차함수에 접하고 있다는 거야? 3차함수에 접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어? 3차함수가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3차함수는 이렇게 접하고 있다. 3차함수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 2차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되게 3차함수에 이렇게 접했다는 거야.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내가 상황만 묘사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항상 뭔 점을 찾아줘야 돼? 접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접점을 뭘로 쓰면 되는 거야? 미지수. 근데 이 점은 뭔지 몰라도 이 점을 t, 3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럼 무슨 변화이라고? 평균 변화. 평균 변화는 뭐가 되겠어요? t 플러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t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6. 이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이지. 이 평균 변화율은 3차함수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a가 될 텐데 3차함수 그래프 x좌표가 누구일 때? t일 때. 얘가 3t제곱 플러스 a라고 써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2차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면 더 편하겠지. 이 2차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얘를 미분하면 몇 x야? 2x니까 x에다 2 넣어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네, 풀이는 끝났어요. 사기만 잘하면 돼. 그럼 얘하고 얘랑 한번 풀어볼까요? 얘네를 풀어주면 이게 더 낫겠다. 얘랑 짝져서 풀면 더 낫겠다. 얘하고 얘를 풀어주면 결국 A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t제곱이죠? 맞아요? 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해됐어? 아저씨 분수 실행의 양변 얼마 곱해줘? t 플러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은 t 세제곱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t제곱 이해됐어? 그러니까 몇 차원인지 푸시면 돼? 3차원이지. 이해됐어? 아직 상수 안 할게요. 네, 여기 푸시면 t 값이 나올 거야. t 값이 나오면 무슨 값도 나오겠어? a 값도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됐니? 네, 이 상수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됐어요? 그 다음 지울 때 지울게. 그 다음에 무슨 값 정리가 있어? 평균값 정리가 있네. 좋다 중요. 좀 신뢰할 게 있는데 평균값 정리는 배울 때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언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지 몰라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에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뭐가 적혀져 있어야 되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원속이라고 연속이고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열린 구간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미분이 가능해요. 이게 서술형이 나와. 서술형이 나오면 저거 안 쓰면 다 간점이야. 조건에서. 알겠어? 세 번째 b-a분의 fb-fa. 이게 무슨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랑 똑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 그게 나오는 녀석을 아저씨가 C라고 하면 이 C는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 C라는 녀석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좀 편할 텐데 X 좌표가 A라는 점이 있고요. X 좌표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됐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속으로 그리고 연속으로 그리고 뭐가 가능하게? 미분이 가능하게. 다시 말하면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되는데 뾰족한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뾰족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아저씨가 연속으로 그릴 건데 뾰족하지 않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뾰족하지 않게.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됐어? 그럼 니네 봐봐. A부터 B까지 원속이고 연속이고 요 사이에서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무슨 변화율이라 이야기할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딘가에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얘랑 뭐가 똑같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이 함수에 얘랑 평행한 접선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그런 녀석을 C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나오는 순간을 C라고 한다면 이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가 A랑 B 사이에 최소한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는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지금 몇 개 있게 그려놨어요. 얘랑 평행한 점수 몇 개 있게 그려놨어. 하나 있게 그려놨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쳐봐. 그럼 A부터 B까지 초록색 잘 봐. 초록색 원속으로 그려놨어. 연속이고 이 사이에 미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뾰족한 데 없으면 미분이 되죠? 그럼 얘네 사이에는 접선의 길이 이 주황색이랑 평행한 접선 하나, 둘, 셋, 넷 몇 개나 있는 거야? 5개.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값 정리? 평균값 정리. 이해됐어? 근데
니네가 써놔야 되는 건 뭐냐면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두 점의 변화. 두 점의 변화. 평균 변화. 점 두 개의 변화를 조사를 해야 돼. 다시 점 몇 개의 변화? 두 개. 그럼 니네 점 두 개의 변화를 조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F'C. F'C는 그냥 X좌표가 누구일 때? C일 때. 그 점에 붙어있는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점을 몇 개 조사한 거야? 하나 조사한 거지. 얘는 점이 몇 개? 두 개. 얘는 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니네 생각해봐. 점 두 개의 변화를 조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한 점을 조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점 두 개를 막 조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한 점을 조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한 점.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수능이나 이런 데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는 평균값 정리는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보면 두 점의 변화를 조사하는 건 평균 변화를 조사하는 건 힘드니까 한 점의 기울기로 바꿔서 본다는 거예요. 두 점의 변화를 한 점의 변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GB-G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수능에. 이게 이제 기억 니은티가 합답한 문제도 나왔는데 야 이게 성립하냐? 라고 물어봤어. 이게 성립하냐?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점 몇 개의 변화를 조사해야 되는데 두 개의 변화를 조사해야 되는데 두 개의 변화를 조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니네가 무슨 값 정리를 알고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으면 얘를 그냥 G' 뭐라 쓰면 되는 거야? C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0보다 작은지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야. 점 두 개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보다. 좀 이따 우리 책에 있어요. 그 문제를 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 평균값 정리가 실전에서는 두 점의 변화를 한 점의 변화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 서술형이 나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쓰셔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 평균값 정리의 부분 집합에 노래 정리가 있어요. 노래 정리도 엄청 쉬워요. 다시 무슨 정리? 노래 정리. 그럼 노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부분 집합이에요. 평균값 정리 안에 특수한 경우에 노래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의 부분 집합인데 얘도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원속이라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이분이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FA랑 FB가 똑같아요. 다시 FA랑 FB랑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녀석이 A하고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노래 정리예요. 그래서 노래 정리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다시 노래 정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0 되는 거. 그럼 아저씨 왜 이런 게 성립해요? 라고 보면 방금 평균값 정리라는 거 배우셨죠? 니네 잘 봐봐. A부터 B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원속으로 그릴 거고 연속으로 그릴 거고 뭐가 가능하게? 미분이 가능하게 그릴 건데 특징이 무슨 값이 똑같게? 함수 값이 똑같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FA가 있어. 여기 어딘가에 FB가 있어. A가 찍어준 결과랑 B가 찍어준 결과가 똑같게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여기 C야. 이 C라는 녀석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A랑 B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아저씨 이게 왜 성립하는 거야? 라고 보면 이게 롤이라는 수학자 찾은 거거든? 방금 평균값 정리 배웠죠? 평균값 정리가 뭐였어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뭐한 기울기? 평행한 기울기.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하나는 존재한다. 근데 얘하고 무슨 값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FB 떼기 FA가 뭐가 돼버려서? 0이 돼버려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녀석?
0되는 녀석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 라는 문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미분에서 뭐 되는 값 찾으라는 거야? 0 되는 값 찾아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 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책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 끝이에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됐죠? 됐다. 우리 금요일날 학원 방학이에요? 언제 오셔야 돼? 일요일. 네. 내가 오늘 가면 내가 일요일에 안 부르면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수요일날 오라고 하면 금요일날 방학이 있고 원래 학원 방학이 그 목금토일이거든. 내가 일요일까지 내년 쉽게 하면 다음 주 수요일날 오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날 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언제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다음 주 수요일날 하겠죠.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일요일날 오세요. 아시겠죠? 네. 금요일 하루만 쉴게요 우리. 하루만 쉬고 일요일날 방학 때 좀 빡세게 해야 된다 했잖아. 좀 힘들어도 어쨌든 내가 좀 이따가 오늘 지금 풀어줬던 문제 다시 다 풀어줄 거야. 알겠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할 텐데 어쨌든 몇 참수예요? 3참수요? 그럼 이 3참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3참수에서 무슨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롤의 정리.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뭐 될 때 찾으라는 거야? 0 될 때 찾으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 미분해 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면 그럼 얘가 0 될 때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그럼 x가 0하고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그럼 아저씨 정답이 누구예요? 야 나는 롤의 정리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 C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0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0하고 2 중에서 정답은 누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롤의 정리 나오면 그냥 쉽게 맞춰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뭐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 0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자, F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잘 보세요. 기하적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래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건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건 상수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딱 붙어있는 게 상수함수로 생긴 게 하나, 둘, 셋.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건 A하고 B 사이에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 이게 풀빛이에요. 쉽죠? 네. 여기 볼까요? 몇 참수예요? 2참수.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예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왜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몇 칸 평형인 공식인가?
한 칸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얘가 X축하고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데? X축하고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데? A랑 B에서 만났는데 걔를 위로 몇 칸 올린 거야? 한 칸 올린 거야. 그게 얘가 Y는 1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말 정말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만날 때가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B. 근데 지금 무슨 구간, 무슨 정지 찾으세요? 롤의 정리는 그냥 접선의 길이가 뭐 될 때 찾으라는 거야? 0 될 때. 그냥 접선의 길이가 0 될 때. 몇 번 있어? 한 번. 그게 어디 있는 거야? A랑 B의 중점. 아니면 그냥 얘를 뭔분하셔도 이 함수를 미분해서 뭐 되는가? 0 되는 거 찾아주시면 그게 2분의 A 더하기 B예요. 이해됐어? 됐죠? 쉽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6번. 몇 참수예요? 3참수. 무슨 종류? 평균값 종류. 얘는 좀 짜증내요. 평균값 종류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어?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봤을 때 대충 좀 이런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이다. 평행한 접선이 존재해. 얘를 찾으라는 게 얘를. 이해됐어? 그게 평균값 종이에요. 기하적 의미는.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다? 평균 변화율. 식이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마이너스 1네. F1 빼기 F 마이너스. 이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뭐랑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야? F'는 뭐가 되는 거? C. 이 C가 되는 거 찾아줘. 이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찾아줘. 이런 문제예요. 그럼 산수만 하면 돼요. 1 빼기 1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2. 그럼 F1 1 넣어주면 얼마 되는 거야?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2로 나눠서 얼마 되는 거야? 1. 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야? 1. 그럼 얘를 미분했어. F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 한쪽 넘겨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인수는 안 되나? 안 되네.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써야 되겠네. 짝수 공식 써주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9 마이너스 a시니까 이게 되겠네. 그럼 루트 12는 몇 점 잡아요? 3점 잡아. 그치? 그럼 3점 잡아. 3에다가 3점 잡아를 더해주면 몇 점 잡아요? 6점 잡아를 2로 나눴으니까 몇 점 잡아요? 2점 잡아. 2점 잡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3점 잡아라. 3에서 3점 잡아를 빼주면 몇 점 잡아요? 마이너스 0점 잡아. 걔를 3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점 잡아. 아, 그래서 C가 되는 거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다. 이해됐어? 네.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뭐가 노래 정리보다 뭐가 좀 짜증나? 평균 변화 직접 찾아서 계산하는 게 한 줄 더 늘어난 것 뿐이지. 이해됐어요? 됐어? 진짜 누가 그랬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랬거든? 여름이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더워지는 거야 했더니 올해가 앞으로 만날 우리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더 덥대. 정말 절망적이잖아. 너무 더워. 어쨌든 6-2번 별표 100만 개.
됐어? 자, 어디로 불러올게요? 아래로 불러올게요.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응? 지점이 2분의니까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래요? 0부터 2까지.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 잘 들어. 그러면 요 0하고 2 사이에 속하는 서로 다른 인위의 실수 x1, x2예요. 그럼 0하고 2 사이에 점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2개가 있었다는 거야? 0하고 2 사이에 점 몇 개 있다고? 2개. 그럼 얘가 무슨 변화율이에요? 얘가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가 x1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야.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직선에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에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야.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에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 이런 평균 변화를 조사한다는 거야. 점 몇 개의 변화를 조사한다는 거야. 2개의 변화를 조사한다. 편해 불편해? 불편해. 그럼 우리가 평균값 정리해서 이 세 개랑 똑같은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표시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점 2개 보는 것보다 점 몇 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하나 보는 게 편하다. 그러면 F 프라임 얼마 되는 거야? EX-1이지.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0부터 2까지니까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요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어요? 2 넣어봐. 얼마 나와? 이 점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찾고 싶은 접선들은 얘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F'C라는 녀석은 뭐하고 뭐 사이만 존재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야. 점 2개를 관찰하는 것보다 점 몇 개를 관찰하는 게 더 편하다? 하나를 관찰하는 게 더 편하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점 2개의 변화. X1, X2가 어디 있는지 몰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2점의 변화를 관찰하는 걸 보기 불편하다. 걔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이해됐어? 근데 니는 이제 또 애들이 물어봐. 여기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누구일 때야? 0이야. 근데 니네 이 C라는 녀석은 어디랑 어디 사이 존재해야 돼? C는 0하고 2 사이에 C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 등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고요. 3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이게 평균값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별표 100만 개. 됐어요? 네.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필기할 건데 필기할 것들이 좀 많아요. 잘 보세요. 필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필기할 내용이 꽤 많아요. 한 6, 7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6, 7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3차함수의 성질인데 몇 차함수? 3차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자, 3차함수는 뭔 대칭이라고? 점대칭 함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2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함수가 지금까지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제일 많이 다뤘던 함수가 아마 1차 함수, 2차 함수를 제일 많이 다뤘을 거야. 이제 수학2에서 거의 90%가 3차 함수를 다루는데
3참수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3참수는 원대칭, 점대칭 함수다. 이 점이 교과 과정에는 안 쓰는 말인데 지금 수학수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을 갖고 있다. 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변곡점이라는 게 수학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 쓰는 말인데, 변곡점이 뭐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곡선이 변하는 점. 이런 데를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를. 그럼 아저씨 곡선이 변한다는 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점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어요? 위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 핑크색 점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 있죠.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이런 점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변곡점. 그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 변곡점이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거. 왜요? 이 점 왼쪽에서는 어디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어디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다시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런 점들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이런 점 무슨 점을 한다? 변곡점을 한다. 그래서 3참수는 이 점, 변곡점에 대한 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왜요? 이거 내가 니네한테 증명을 안 할 거야. 어차피 해줘봐야 여러분들 쓰러져서 잘 테니까 그냥 외워. 나쁜 아저씨. 결과만 일단 알려주는 거야. 원대칭, 점대칭. 그럼 저 변곡점, 이 점을 어떻게 찾나요? 3참수에서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미분을 2번 해서 0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3참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어떤 3참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3참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변곡점이라는 녀석을 찾으라고 하면 미분을 몇 번 한다고요? 미분 몇 번 한다고? 2번 해요. 미분을 2번 해요. 저거 찾는 방법은 원래는 미적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 니네한테 설명하니까 그냥 외워. 미분을 2번 해서 뭐 되는 걸 찾으라고? 0 되는 걸 찾아요. 이 0 되는 걸 찾아주면 x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와요. 됐어요? 됐어? 그래서 어떤 함수도 상관이 없어. 변곡점이라는 녀석을 찾으려면 함수를 미분을 몇 번 해서 2번 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그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알겠어? 근데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 이 3이 없다 생각해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는 니네가 3차에서 많이 썼던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죠. 세근의 합. 그래서 잘 들어. 이 녀석을 변곡점의 x좌표를 몇 배 해주면 니네가 여기다 만약에 3을 곱한다고 쳐봐.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세근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니네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변곡점에 x좌표를 몇 배 주면? 3배 주면 뭐가 나온다? 세근의 합이 나온다. 니네가 필기해야 되는 건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미분을 2번 해서 0 되는 걸 찾아도 되지만 변곡점의 x좌표를 3배 주면 세근의 합이 나온다. 세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실 줄 알아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 중요합니까? 존나 중요해요. 알겠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잘 끝났어? 또 있어요. 필기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할게. 필기할 거 설명해놓고 갈게요. 두 번째는 3참수예요. 다시 몇 참수? 3참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다 변곡 접선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다 무슨 접선? 변곡 접선이에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다 무슨 접선이라고? 변곡 접선. 이거는 3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중에 이과 가는 친구들은 초월 함수라고 해서 이제 좀 복잡한 함수도 다뤄요. 그 복잡한 함수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면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 변곡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왜 변곡 접선의 기울기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잘 들어. 니네 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돼. 니네 도함수란 녀석의 의미가 도함수란 녀석이 먼분돼 있는 함수라고 했지? 도함수라는 게 미분하는 함수. 그럼 아저씨가 미분은 무슨 기울기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 했지. 이해됐어? 접선의 기울기라 했지. 그럼 잘 보세요. 삼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삼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제가 화목반 친구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y는 fx라는 삼차함수가 있어요. 됐어? 그러면 항상 기준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가 경계예요. 무슨 기울기가 0 나올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가 경계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됐어? 내가 얘를 미분하는 함수를 찾아줄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는 함수 몇 차가 되겠어요? 2차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어딘가에 x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봐. 요 지점을 아저씨가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는 다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지. x좌표가 알파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아 프라임 알파는 0이구나. x좌표가 베타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프라임 베타는 0이 나오는구나. 이해됐어? 근데 얘 왼쪽 편에 접선을 그려보면 요 왼쪽 편에 접선을 그려보면 이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 옆에 여기 딱 붙어있는 이 초록색의 기울기를 봐봐.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프라임이 양수예요.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프라임 값들이 다 플러스가 됐다는 거니까 x축 위에 값이 찍힌다는 거야? x축 아래에 찍힌다는 거야? 위에, x축 위에 값들이 찍힌다는 거야. 그 다음 요런데 내가 접선을 그려보잖아요. 요런데 접선을 그려보잖아. 그럼 이런데 접선은 끝에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 라인 사이에서는 프라임의 값들, 접선을 그려주면 접선들의 기울기가 다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값들을 내가 기록을 했나? 그 접선의 값들을 기록한 게 도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값들이 음수니까 x축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x축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됐어? 그럼 니네가 지금 그려줘야 되는 게 미분한 함수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2차 함수 있죠? 이게 프라임이라는 함수인데 이 프라임이라는 함수의 그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x좌표를 만약에 아저씨가 그냥 1이라고 해볼게. 1 넣어봤더니 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x좌표에 대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찍어놓은 게 여기가 10이야. 요 점에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보자. 이 x좌표에 대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값들을 기록해놓은 게 도함수라는 거예요. 미분되어 있는 함수가 뭐냐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기록해놓은 게 도함수라는 거예요. 미분되어 있는 함수. 이해됐어? 됐어요? 미분이 니네 무슨 기울기라 배웠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건 이 3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모여놓은 거라고? 기록해놓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니네 이 3차함수에는 접선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지. 그 기울기에 접선의 기울기에 만약에 내가 최소값을 물어볼 거야. 다시 무슨 값? 최소값.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니네 접선의 기울기가 뭔 분이니까? 미분이니까. 미분한 녀석이 무슨 값 찾아줄 거야? 최소값. 미분한 녀석이 최소값을 찾을 거야? 그럼 요 2차 함수가 지금 어디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갖겠지. 맞아요? 근데 얘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얼마야? 0이지. 이 초록색 함수가 프라임이잖아.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에서 최소가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 걔가 어디야? 무슨 점?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다 그냥 무슨 접선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변곡 접선. 그럼 너네 잘 봐라.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져. 이게 3차 함수인데. 됐어? 잘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프라임 모델될 기준으로 연결될 기준에서 잘 봐. 이 3차함수에는 접선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겠지. 그 접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찾아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접선이라고? 변곡 접선이에요. 왜요? 라고 그러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내가 찍어놓은 걸 도함수라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x축 밑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끝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x축 밑에. 그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들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값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값만 알아요? 제일 큰 값만 알아요. 그럼 제일 큰 값은 이 초록색 함수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다시 한번 몽분하죠. 미분해서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그게 아저씨가 무슨 점이라고 했어? 변곡점. 아,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텐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얘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10이 나왔다는 거야. 이 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값이 도함수 값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어쨌건 이 3차함수에는 접선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일 작은 것은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무슨 값만 찾을 수 있어? 최대값만 찾을 수 있어. 그 점이 이제 무슨 점? 변곡점에 붙어있는 접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무슨 접선을 찾아주시면 된다? 변곡 접선을 찾아주시면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필요하면 찍으시고요. 내가 필기를 좀 더 하고 쉴게요. 쉬는 시간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지금 사진 찍어놓고 좀 이따가 이걸 한 판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지울 되나요? 지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함수에서 쓰는 건데 몇 차함수에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2번 있죠. 2번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다 돼요. 다시 다 돼. 변곡 접선의 기준을 판단하는 건데 특히 3차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변곡점에서 존재한다. 어쨌든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비율 관계가 있어요. 다시 무슨 관계가 있다고? 비율 관계. 외워야 돼요. 3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접선일 때가 있고요. 변곡점을 간통하는 때가 있어요. 변곡점을 뚫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뚫고 지나갈 때. 그러면 접선일 때는 비율 관계가 뭐가 되냐면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고요. 변곡점을 뚫고 지나갈 때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림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몇 차함수가 있다고? 3차함수에서 접선이 나왔는데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을 안 쓰시잖아? 그럼 싸대기를 111대 쳐맞을 줄 알아. 알겠어? 맞다 보면 기억을 하겠지. 왜 때려? 비율 관계 안 써서. 그다음부터 안 틀리겠지. 111대 맞다 보면 이제 내가 비율 관계 안 써서 맞는구나 이런 생각하겠지. 3차함수에서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점 5개를 찾으셔야 돼요. 점 몇 개? 5개. 3차함수에서는 점 5개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 소린데? 라고 하면 가장 쉬운 예로 보여줄게. 잘 봐. 내가 여기에 접선을 하나 그릴게요. 다시 원선이라고? 접선. 내가 이해되기 편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됐어? 이런 접선이 있으면 방금 우리가 평균값 정리 배우셨죠? 평균값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접선은 적어도 몇 개 존재해요? 하나는 존재하는 거죠. 그럼 얘랑 평행한 접선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래서 참고로 요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00년 수능, 그러니까 21년도 대학교 가는 수능, 그러니까 01학번 수능이 처음 나왔던 거예요. 01학번. 그러니까 수능은 2000년도에 수능이 처음 나왔고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그럼 잘 봐. 요 점. 잘 들으세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지금 접선의 길이가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죠? 너희들이 이해되기 편하라고 접선의 길이가 얼마인 걸로 그려놨어? 0인 걸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얘하고 한 가운데 무슨 점이 존재할까요? 네, 변시가 존재해요. 변곡점이 존재해요. 그 다음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x좌표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1대 1이에요. 잘 들으세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1대 1이에요. 다시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1대 1이에요. 다시 이 점에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어. 그럼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겠죠? 그럼 이 접선이 3참수를 뚫고 지나가면서 다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이때 x좌표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1이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참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점의 관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저거 갖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알겠어? 이 5개 갖고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됐어? 외워라고 물어보지 마. 증명하면 어차피 여러분 힘들 테니까 그냥 외워. 1대 1대 1. 무슨 선이 나오면? 접선이 나오면. 다시 잘 보세요. 그림 다시 그려줄게. 3참수가 있어요. 고3들은 다 증명해 주는데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3참수가 있는데 접선이 있어요. 다시 뭔 선이 있다고? 접선이 있어요. 그럼 평균값 정리해요. 얘랑 평행한 접선은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하나는 존재한다. 내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어딘가에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만 좀 잘 그리시면 돼. 됐어? 그러면 너랑 너 한 가운데 무슨 점이 존재한다고? 변시. 그 다음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 그 다음 3차가 있어요. 몇 차가 있다고? 3차. 여기가 변이거든요. 변. 이 변곡점을 관통하는 직선이 있어요. 다시 변곡점을 뭐 한다고? 관통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어딘가 얘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할 거예요. 어딘가 얘랑 무슨 값 정리해? 평균값 정리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그러면 요 지점과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x좌표의 길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에요. 다시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3이에요.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3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변시가 있어요. 이렇게 변곡점을 관통하는 직선이 있어요. 다시 무슨 점을 관통한다고? 변곡점. 그럼 얘랑 뭐한 직선이 있다고? 평행한 접선이 있을 거라고. 평균값 정리해야 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이 접점,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의 비율을 띄고 있다? 1대 루트 3의 비율을 띄고 있다. 아셔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해요. 아시겠어? 근데 1대 루트 3은 도저히 못 외우겠다 라는 친구는 안 외우셔도 돼요. 아니 외워. 얘는 무조건 외워. 몇 대 몇 대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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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쓰는 거라고? 접선이 나왔을 때. 참고로 내가 이 비율 관계를 알려주지만 요즘 나오는 수능의 그 풀이를 보면 비율 관계로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3참수 제일 중요했던 성질 원대칭. 네,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까먹었어. 할 게 많은데 뭘 까먹었지? 영상 찍어놓은 거 봐야 돼. 내가 뭘 안 하고 있었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또 있어. 일단 외워야 돼. 응? 자, 이 쉬어도 돼? 어? 쉬어도 돼?
4번에 넓이 공식인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직 니네가 배우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냥 믿고 써. 편하게 그냥 쓰라고 하는 거야.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도함수의 넓이는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원시함수라고 그래요. 원시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에 함수값의 차랑 똑같아요. 몰라도 돼요. 이 용어는 이게 적분을 배워야지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해지는 거거든. 잘 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많이 쓰죠? 네. 존나 많이 씁니다. 대학 가실 때까지. 잘 보세요. 프라임이에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지? 2차. 그러면 이 프라임이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아저씨가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편의상 뭐라고 할 거라고? 알파, 베타. 그럼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원래 함수에 무슨 기울기를 표시하는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냐? 그럼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뭐가 나왔다는 거야? 0.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뭐가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잘 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접선을 그렸을 때 증가는, 그러니까 뭐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예요. 됐어? 3차원트 기억이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잘 보세요. 요 값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얘를 극대값이라고 하고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거든. 요 길이가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원시함수라는데 이 함수에 알파일 때 함수값하고 베타일 때 함수값, 이게 f 알파 빼기 f 베타거든요. 됐어? 이 함수값 차가 이 녀석의 넓이랑 똑같아요. 이건 적분을 배워야지 좀 더 정확해져요. 적분을 배워야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의, 그냥 써줄게. 이 녀석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f 프라임 x d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f 알파 빼기 f 베타. 이 미분되어 있는 함수에 뭘 구해봤더니 넓이를 구해봤더니 그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는 알파일 때 함수값하고 베타일 때 함수값의 차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셔야지 좀 더 명확해져요. 이렇게 되는 건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식을 외우세요. 6분의 다시 몇 분의? 6분의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제일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프라임의 차고차. 이게 절대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프라임의 차고차의 절대값. 이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요 길이는 얘는 미분하는 함수 이만큼의 넓이랑 똑같은 건데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분의? 6분의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누구의 최고창? 프라임. 미분되어 있는 함수의 최고창이 무슨 값? 절대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하면 쉴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6개인데 우리는 5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5번까지만 지울 되나요? 응? 지울게요. 필기식으로 잘 보면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5번째. 뭐 얘기했어? 접선을 얘기했어. 그럼 잘 들어.
여기 있는 어린이들 중에 몇 명이나 이과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과 갔어요? 다 문과? 좀 이따 또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응? 슬픈 이야기. 이과 공부가 존나 힘들지. 힘든데 좀 더 이야기해 줄게. 힘들게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접선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접선의 개수가 나오면 항상 변곡접선이 판단 기준선. 변곡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변곡점에 딱 붙어있는 선을 변곡접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변곡접선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나눠지고, 참고로 얘가 수능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꽤 많이 한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응? 근데 지금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단계. 접선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슨 접선과 변곡접선과 어디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나눠져요. 얘네가 판단의 경계가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변곡점이라는 게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점이라 했죠. 맞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변곡 직선,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어. 여기 어딘가 무슨 점이 있다고? 변곡점이 있으면 얘 왼쪽에서 뭐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얘 오른쪽에서 위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으면 얘 오른쪽에서 어디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변곡접선은요, 그래프를 안돼 눈 떠. 이 그래프에 이 주황색은 접선은 접선이거든. 근데 지금 니네 뭐 보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뚫고 지나갔지? 이걸 아저씨가 뚫접이라고 해요. 뚫고 지나가면서 접한다. 이 점에만 딱 접하는 거야. 변곡접선은 정확하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 점에 딱 붙어있는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 얘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 됐어?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조금 변곡접선을 찾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삼참수가 있을 때 요 점에 딱 붙어있는 접선을 아저씨가 이제 편의상 변곡접선, 이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에 그냥 딱 붙어있는 거예요. 됐어? 잘 봐. 이 변곡접선 라인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점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3참수한테 누가 대답하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너 여기 있는 점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여기 있는 점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하게 오빠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시간이 간다. 빨리 말해줘. 여기 있는 점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하게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어디다? 하나라며. 여기서 이 그래프한테 접선을 그리라고.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어디다? 오른쪽에다가.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그 오른쪽 위에 이 접선을 그리면 돼요. 하나 또 그릴 수 있죠. 무슨 점에 접하게? 변곡점에 접하게. 이거 자체는 원선이야. 접선이잖아. 무슨 점에 접하고 있는? 변곡점에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이 3참수한테 접선을 그리세요라면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다. 몇 개 그릴 수 있다고요? 2개. 하나는 무조건 무슨 점에 접하게? 변곡점에 접하게. 하나는 이 오른쪽에 접하게. 됐어? 아직 안 끝났어. 3참수 뭔 대칭이라 했지? 점대칭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 나와요. 점대칭이 뭐야? 라고 그러면 180도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걸 점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얘를 180도 회전시켜주면 여기서도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2개. 왜요? 하나는 무슨 점에 접하게? 변곡점에 접하게. 하나는 이쪽 편에 접하게 접선을 그리면 되겠네.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맞춰지신다 이제. 자, 이런 데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변곡 접선보다 위에 있는 쪽에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몇 개? 3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똥구 지나갔잖아요. 여기 접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저씨 똥구 지나갔잖아요. 여기 접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말해 보는 거죠. 몇 개 될 수 있다고? 3개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됐어? 응용이 천재다. 3차함수는 뭔 대칭이라고요? 그럼 몇 도 회전시켜준다? 180도 회전시키면 1차는 슝! 이쪽 바깥쪽에 있는 점수 몇 개 될 수 있어요? 3개.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 봐. 3차함수 위에 있는 점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여기서 접선 몇 개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점에서 이 3차함수한테 접선 몇 개 될 수 있을까요? 몇 개? 어떻게? 아 요렇게? 여기 접하게? 자기 자신한테도 접하게 될 수 있겠죠. 몇 개 될 수 있어요? 2개 될 수 있어요. 됐어요? 3차함수는 뭔데지? 아! 여기서도 몇 개 될 수 있다는 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2개. 됐어요? 됐어? 자, 이런 데서 접선 몇 개 될 수 있을까요? 이 3차함수한테 접선 몇 개 될 수 있을까요? 응? 여기 있는 점에서 이 3차함수한테 접하기 접선을 그린 거야. 한 개. 이쪽으로밖에 못 그려요.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접하기 그릴 수가 없어요. 180도 회전은 똑같아. 여기 몇 개라고? 한 개. 잘 보세요. 야, 이 동네에서는 접선을 몇 개밖에 못 그렸는데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좀만 옆으로 가면 몇 개 그려? 좀만 옆으로 갔더니 몇 개 그려? 2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개수가 변했죠? 여기서 보여줄까?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 몇 개 그리고 있었어? 2개. 좀만 벗어났더니 몇 개 그려? 나 여기 이런 데는 다 3개 그려. 이런 데서도 3개 그리고 이런 데도 3개 그리는 거야. 근데 어디로 왔더니? 그래프 위로 왔더니 몇 개 그려? 2개. 자기 자신한테 접하게, 반대쪽에 접하게. 접선을 보낼 수 있는 개수가 변한다고. 어디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얘보다 밑에 하면 몇 개 그려? 3개. 행복하다. 이런 데서 3개 그릴 수 있다. 이해됐어? 그렇다가 무슨 접선 위로 왔더니? 변곡 접선 위로 왔더니 다시 몇 개 그려? 2개. 접선의 개수가 나눠지는 그 판단의 기준선이 누구냐면 변곡 접선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개수가 나눠져요. 다시 여기 몇 개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프 위에서 얘보다 우선한테 몇 개? 이런 데서는 하나밖에 못 그리는데 이런 데서는 하나밖에 못 그리는데 다시 무슨 접선으로 왔더니 변곡 접선한테 몇 개 그려? 2개. 개수가 나눠진다고. 다시 이 동네로 놀러 왔더니 몇 개 그릴 수 있는데 3개 그리다가 그래프 위로 왔더니 몇 개 그려? 2개. 다시 여기 몇 개 그려? 하나.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딱 변곡점에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못 그려. 자기 자신한테 접하는 접선밖에 못 그려. 이해됐어? 됐나요? 됐어? 이걸 아셔야지 문제 풀기 편해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우리 진도 나갔던 거 있죠? 그 파트를 내가 설명을 문제를 다시 풀어드릴 거야. 아시겠어?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